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2년을 준비하는 전기 기능사 필기 요점 정리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과목 전기 설비입니다. 1번이 바로 이제 전기 이론이고요. 2번은 전기 기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전기 설비예요. 이 자료는 저희 네이버 다산에듀 공식 카페죠. 전기 자격증 한번 합격하기에 오시면은 제가 잘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목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전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전선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도전율이 일단 커야 돼요. 전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도 커야 합니다. 신장률은 크고요. 내구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비중, 무게는 좀 작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선도 용이하고요. 가격이 저렴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구입이 쉬워야 합니다. 자, 이런 전선을 고를 때는요. 맨 처음에 우리가 허용 전류, 즉 얼마나 안정적이게 전류를 흘릴 수 있느냐, 최대 전류 값이 얼마 있냐, 이 허용 전류를 보고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전압 강하를 보게 됩니다. 허용 전류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말합니다. 자, 총 소선수 n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3n, n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연선의 단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체 단면적은 한 가닥의 면적에다가 전체 소선수를 곱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선수를 계산하게 될 때 이 식을 사용하는 게 매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 암기해도 됩니다. 한 1층일 때는 7가닥, 2층일 때는 19가닥, 3층일 때는 37가닥, 4층일 때는 61가닥 이죠. 동선에서는 경동선과 연동선이 있어요. 경동선은 딱딱한 선, 연동선은 부드러운 선이에요. 경동선은 인장 강도가 커서 가공선로에 주로 사용하고요. 연동선은 전기 저항이 작고 부드럽고 그래서 이게 옥내 배선에 사용하죠. 자, 전선의 고유저항은 얼마일까요? 경동선은 55분의 1, 연동선이 저항이 조금 더 작아요. 58분의 1입니다. 전선의 종류로는요. OW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DV 2님용 비닐 절연 전선, NR 450, 750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 전선, NRV 고무 절연 비닐 시스 네온 전선, V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자, C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NEV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네온 전선, MI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FL 형광등 전선, ASCR 강심 알루미늄 연선, OC는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입니다. 자, HQ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경동선을 표시합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어디 사용할까요? 일반적으로 공장, 광산이나 이동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선을 접속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전기적 저항을 절대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절연을 위해서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로 반드시 보호해야 돼요.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그리고 어디에서만 박스 안에서만 하는 것이 허용되죠.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는 어떤 걸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동일한 도체나 굵기나 길이여야 하고요. 동선일 때는 50제곱밀리미터 이상 또는 알루미늄일 때는 70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 접속을 하는 것은요. 굵기가 6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가는 전선을 사용할 때, 브리타니아 접속은 굵기가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굵은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합니다. 쥐꼬리 접속은 박스 안에서만 접속하는 방법이에요. 두세 가닥을 90도로 꼬는 거고요. 리노테이프는 연필 케이블에 접속 시 사용하면서 점착정, 즉 끈적이는 게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미널 러그는 기계 기구의 단자와 전선의 접속에 사용합니다. S형 슬리브는 직선 접속용이고요. E형은 종단 겹침용, P형은 직선 겹침용에 사용합니다.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은요. 2번 이상 반드시 꼬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멸 스위치는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요? 이 중성선 측이 아니라 반드시 전압 측 전선에 설치할 수 있어요. 3로 스위치는 2개소 전멸에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4개소의 전멸에 만약에 사용한다면 3로 스위치가 2개, 4로 스위치가 2개 있어요. 써야 됩니다. 타임 스위치를 설치하는데 그 시간은 주택일 때는 3분, 숙박시설일 때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됩니다. 멀티탭은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기구죠. 자, 고압용 포장 퓨즈는 1.3배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안에 용단되어야 됩니다. 비포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요. 1.25배 견디고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용단되어야 돼요.
다양한 공구와 측정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와이어 스트리퍼는 피복에 절연물을 벗기는 공구고요. 다음에 프레셔 툴은 터미널을 압착할 때, 클리퍼는 굵은 전선 자를 때, 오스터는 금속관에 나사를 낼 때, 리머는 관 안에 날카로운 것을 다듬는 공구로서, 홀셔는 홀커터라고도 부르게 돼요.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죠. 스프링 와이셔는 진동이 인해서 볼트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링 리드셔는 노가웃의 직경이 큰 경우, 절연 부싱은 금속관 끝에 절연 피복을 보호할 때, 로크너트는 금속관에 사용하죠. 금속관을 박스에 고정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커플링은 금속관을 회전할 수 없을 때 접속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와이어 게이지는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바깥 지름과 안 지름의 깊이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죠. 어스 테스터는요, 접지 저항을 측정하고요. 절연 저항계, 매거라고도 불러요.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각각 배관 공사에 따른 지지점 한번 볼 수 있어요. 애자 2m, 금속관 2m, 합성 수지관 1.5m. 가요 전선관 흐물흐물하잖아요. 그쵸? 1m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케이블도 1m밖에 안 돼요. 금속 덕트는 3m, 라이팅 덕트는 2m, 케이블은 2m고요. 합성 수지 몰드는 40에서 50cm, 금속 몰드는 1.5m가 됩니다. 배관 공사의 한 종류인 애자인 경우에는요, 구비 조건이 있어요. 절연성, 당연히 전기가 잘 안 통해야 되겠죠. 난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에 잘 견뎌야 합니다. 내수성까지 있어야 해요. 애자공사 이격거리를 한번 볼까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와 초과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400V 이하일 때는 2.5cm입니다. 400V 초과할 때는 건조할 때는 2.5지만 기타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4.5가 됩니다. 하지만 전선 상호 간격은 모두 다 6cm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요. 자, 지지점 간의 거리 이제 2m라고 이제 서로 두 개 다 알 수 있는데, 이 기타의 경우에는 400V 초과할 때는 6m가 됩니다. 금속전선관 볼까요? 금속전선관의 종류에는 후광전선관이 있고 박광전선관이 있습니다. 후광전선관은 관의 근사 안찌름으로 규격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규격은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가 있습니다. 곡률 반지름은 우리가 6배 이상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1.2m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자적인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복도선을 같은 관에 삽입하게 됩니다. 전선의 굵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32% 이하까지 전선을 넣을 수가 있게 되고요. 경질 비닐 전선관은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합니다. 배관 내의 전선이 10제곱m를 초과할 때는 연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커플링 두 개의 배관을 연결하게 될 때는요, 외경의 1.2배 이상을 깊게 넣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0.8배까지만 넣어도 괜찮아요. 온도차가 큰 곳의 커플링은 어떤 커플링을 사용할까요? 신축 커플링 3C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관은요 0.8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요.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스플릿 커플링을 이용하고요. 가요전선관과 금속관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일 때는요 컨비네이션 커플링을 이용하게 됩니다. 금속 덕트의 공사 방법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금속 덕트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 이하이어야 하고요.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트의 끝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돼요. 당연히 이 덕트는 금속체이기 때문에 절연 전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덕트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단면적의 총합은 금속 덕트의 단면적이 2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20% 이상을 넘지 못해요. 단 그 덕트 안에 들어가는 전선이 일반적으로 제어 회로용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얇은 전선들, 그러니까 신호선 드릴 때에는 최대 5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시공하는 것들 한번 알아볼까요? 전선은 단면적 2.5제곱ml 이상을 사용합니다. 2m 이하에서는 제어가 돼요. 조영제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요, 지점 간의 거리가 1m 이하여야 합니다. 케이블의 곡률 반지름은 일반적으로 6배예요. 근데 단심일 때는요, 최대 8배까지가 되어야 됩니다. 버스덕트라고 하는 것은 피더 버스덕트, 익스펜션, 탭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트롤리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플러그인 버스덕트는 도중에 부하를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플로어 덕트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 전압을 400V 이하로 하게 되는 바닥에 까는 덕트를 말하죠. 덕트의 부속품은 두께의 2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게 되고요. 합성수지 몰드는 400V 이하, 폭 깊이가 3.5cm 이하, 두께 2mm 이상입니다. 단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폭 5cm 이하, 두께
적게 1mm 이상도 됩니다. 폭연성 분진이나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은 아주 어려운 공사잖아요. 이런 데는 금속관 공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연성 있을 때는 나사를 얼만큼 줘야 되느냐? 5번 이상 줘야 됩니다. 가연성 분진이 있는 곳은 합금 캐만 가능합니다. 합성 수지관이나 금속관이나 케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물이 있는 곳은 역시 합금 캐만 가능해요. 뭐라고요? 합성 수지관, 금속관, 케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화약류를 저장하는 곳은 일단 300V 이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전기 기계 기구는 사용하지 않고 조명 설비 정도만 전폐형으로 설치할 때 이용할 수 있죠. 자, 공연장은 400V 이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열이나 아크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열을 잘 버티는 내열성 피복 전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각각의 전용 계팩이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이 특수한 장소에서 꼭 해야 되는 공사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전기 울타리를 시설하는 곳에서는 사용 전압은 250V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전기 울타리의 사용 전선은 4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되고요. 교통신호등이나 도로의 발열선은 300V 이하에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소세력 회로는 1차가 300V 이하, 2차가 60V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 전압의 종류, 직류와 교류를 나눌 수 있죠. 저압에서는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를 우리가 저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 고압은 이것을 넘고 7000V까지, 특고압은 7000V를 넘는 것을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옥내에서는 사용하는 전압을 제한을 둬요. 사용 전압은 400V, 대지 전압은 300V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지 공사의 목적은요,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는 거, 고저압 혼촉 시 고압 전류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뇌해를 방지하는 거, 지락 사고 발생할 때 보호계 전기를 신속하게 동작하는 거, 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고전압 발생했을 때 대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접지 공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지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일단 접지극은 지하 깊이 묻어야 됩니다. 최소 75cm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절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덮어야 합니다. 자,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까지의 접지선 부분은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고요. 접지선을 만약에 철주에다가 할 때는 1m 이상 이격해야 됩니다.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때는 3호 이하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접지선의 색상은 녹색과 노란색을 혼합한 것을 이용해야 해요. 접지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는 개통접지, 기기접지, 필요용 접지, 정전기 방지용 접지, 지락검출용 접지, 기타 접지 있습니다. 기준접지, 노이즈 방지용, 유도장애 방지용, 기능용, 등전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접지 시설의 종류와 방법을 아래 그림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독 접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어요. 단독 접지는 어떻게 돼 있죠? 특고압, 고압, 저압, 필요설비, 통신설비 모두 다 따로따로 설비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접지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가장 많이 들겠지만 가장 확실한 접지 방법이 되겠죠. 공통 접지는 그 중에서 전력선들, 그러니까 특고압, 고압, 저압만 묶습니다. 즉 목적이 동일한 것들의 접지극을 상호 접지하는 방식이고요. 통합 접지는 특고압, 고압, 저압, 필요설비, 통선을 모두 다 묶었어요. 자, 이것은 공사 방법은 쉽고 돈은 적게 들겠지만 기능상 목적이 서로 다른 것들을 모두 묶어서 전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PEN선은 보호선과 중성선의 기능을 겸한 전선, PEM선은 보호선과 중간선의 기능을 겸한 점선, PEL선은 보호선과 전압선의 기능을 겸한 점선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절연 저항도 있어요. 이 전로의 사용 전압 SELV, PLV, 그 다음에 FELV 500V 이하, 500V 초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때 각각 시험 전압 보시고 절연 저항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SELV나 PLV 같은 경우에는 절연 저항이 0.5메가옴 이상 되어야 되죠. 그리고 신설 시에는 1메가옴 이상이어야 합니다. 절연 내력 시험은 10분간 시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10분 넘게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자, 전선로의 내압 시험의 전압들도 있습니다. 7000V까지는 1.5배, 그때 최저 시험 전압은 500V가 되고요. 자, 7001부터 25000까지는 0.92배, 7000을 초과하는 것은 비접지 방식일 때 1.25배고, 자, 이때 최저 시험 전압은 1500V가 됩니다. 저압 계폐기는 어디 시설하게 될까요? 부하 전류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에 시설할 수가 있죠.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곳은 퓨즈나 배선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입니다. 고압 및
특별 고압의 전로, 간선의 전원측이나 분기점, 시설을 제한하는 곳은요.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의 중성선에 우리가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기회로 시설은 보통 우리가 분기되는 지점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자, 주택용 누전 차단기는요. 전격 감도전류가 30mA, 동작시간은 0.03초가 되어야 됩니다. 전격 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내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표준 배전 방식은 삼상 4선식이고요. 가공 인입선의 전선은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합니다. 가공인입선의 높이 규정 한번 볼까요? 도로를 횡단할 때 저압인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5m인데요. 고압일 때는 6m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철도나 궤도는 똑같습니다. 6.5가 되고요. 횡단보도일 때는 저압은 3m.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접 인입선은요.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해서 지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우리가 연접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연접 인입선 시설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폭은 몇 미터? 5m 넘는 도로 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옥내를 관통할 수는 없다. 요 세 가지가 바로 연접 인입선 시설할 때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배전선로의 재료와 기구에서 반드시 배전선로의 재료나 기구는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짐을, 즉 전선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무로 된 목주, 철로 된 철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탑은 지선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자, 철탑의 경간, 철탑과 철탑의 사이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00m입니다. 근데 이제 안전을 보강하는 이제 고압 보안공사에서는요, 최대는 400V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전주를 세우는 것을 건주공사라고 해요. 지지물을 땅에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주공사도 있습니다. 장주는 왕금이나 애자 등을 이 전주 옆에다가 장치하는 것을 우리가 장주공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주의 삽입 깊이를 한번 볼까요? 자, 전장을 구분 한번 해볼게요. 설계 하중이 6.8 이하일 때는 15m일 때 무조건 6분의 1 이상 묻게 됩니다. 그러나 15초과 16 이하일 때는요 2.5m 이상, 16초과일 때는 2.8m 이상 묻게 되죠. 예를 들어 이 범위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6.8 초과일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때는 6분의 1 이상 묻고 0.3m, 그러니까 30cm를 더 초과해서 묻게 됩니다.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주 같은 경우의 경관은요, 시가지에서는 30에서 4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시외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이 40에서 60m 정도 됩니다. 자, 전주의 발판 볼트는 1.8m 이상 설치해야 우리가 정기적으로 쉽게 오를 수 없는 안전한 상태가 되겠죠. 피내자는요, 왕금 등의 수직으로 시설해서 전선을 지지하고요. 지선 밴드는 지선을 붙일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주상 변압기를 지지물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행거 밴드라고 말하죠. 1차 측 애자형 개폐기 또는 COS 2차 측 캐치홀더를 설치하게 되고요. 자, 변압기 설치 높이는요. 시가지 내에서 고압용일 때는 4.5m, 35kV 이하의 특고압은 5m, 그다음 35를 넘고 180kV 이하 제일 높은 전압일 때는 우리가 6m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주가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하는 선이 지선이죠. 이 지선은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6mm의 금속선이나 2mm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뿌리, 이 지지선을 지지하는 그 덩어리 를 바로 우리가 근가라고 하게 되는데요. 근가는 앵커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합니다. 자, 지선 중간에는 이 정기적 안전을 위해서 지선 애자, 옥애자, 구형애자라고도 불러요. 이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선은 반드시 안전율이 2.5 이상입니다. 지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지선, Y지선, 수평지선, 궁지선 등이 있습니다. 자, 저압이나 고압, 가공전선, 공중으로 가는 전선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도로를 횡단할 때는 6m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할 때는 6.5m 이상이 되죠. 횡단보도교 위로 시설할 때는 3.5m, 일반 장소일 때는 5m 이상입니다. 전주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4.5m 이상인데요. 교통에 만약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3m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땅으로 설치하는 지중 전선로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관로식, 그 다음에 암거식, 그리고 직접 매설식이 있습니다. 직접 매설식,
그 중에서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곳은 우리가 1m 이상 반드시 매설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60cm 이상 깊이로 매설하면 됩니다. 폐쇄식 배전반, 큐비클형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내면이 폐쇄되어 있는 마치 캐비닛처럼 생긴 것을 우리가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전반 설치할 때는 절대 숨겨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은폐하지 말 것, 이게 주의사항으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류 과전류 개전기는 OCR인데 이건 단락이나 과부하 시 동작하게 되고요. 차단기는 기중 차단기, 유입 차단기, 진공 차단기, 공기 차단기, 가스 차단기가 있습니다. 소호 매질에 따른 분류인데 자 여기에 우리가 기중 차단기는 그냥 대기, 유입 차단기는 기름, 진공 차단기는 진공,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 가스 차단기는 가스를 이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는 GS, 자동 재폐로 차단기는 리클로저,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는 ASS, 단로기는 DS라고 하는 기호로 사용합니다. 전력 표준은 PF고요. 영상 변류기는 ZCT예요.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해서 이상 있어요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는 UPS입니다. 전기가 끊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죠. 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의 뒤쪽은 반드시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쪽에만 전선과 기구를 배치해야 해요.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가 1.5mm 이상으로 내아크성, 아크에 잘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강판재를 사용할 때는요 두께가 1.2mm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설비 불평균율이라고 해서 단상 3선식일 때는 40%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삼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은 3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삼상일 때는 이렇게 30%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몇 가지 기호를 볼까요? 천장 은폐 배선일 때는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콘센트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방수형일 때는 옆에 WP, 워터프루프라고 하는 것을 쓰고요. 방폭형일 때는 EX, 익스플루션이라고 해서 EX를 옆에다가 쓰게 됩니다. 지진 감지기는 EQ, 비상용 콘센트는 이렇게 단상, 삼상 두 개를 표시하고요. 배선 차단기는 B,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은 색깔이 하나도 없고 하나 있고 두 개 있는 겁니다. 진상용 콘덴서는 이렇게 콘덴서가 세 개 있는 그림이죠. 실링 라이트는 CL, 실링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천장에 달린 라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필외기도 여기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열기는 H, 히터니까 H로 놓을 수 있습니다. 수용률은 부하 설비를 합계한 것 중에서 최고 전기를 많이 쓸 때 얼마큼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수용률이 100%인 경우는 없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하 설비 용량의 추정은 일단 부하 밀도에다가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곱하게 되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제곱미터가 있고 제곱미터가 있으니까 볼트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자, 수변전 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앞에 한번 이야기했던 영상 변류기 ZCT가 있죠. 지락 사고할 때 개전기 영상 전류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 18kV 용량의 필외기, 배전선로 구간에 설치하게 되고요. 필외기의 구조는 특성 요소와 직렬 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단기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단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은 없어요. 충전 전류 차단 정도가 있습니다. 무브 IC 선로를 개폐하는 기능만 있죠. 방전 코일은 디스차징 코일이라고 해서 전력용 콘덴서의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라고 하는 것은 전력량을 측정해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부하를 한번 볼까요? 표준부하는 한 이 정도 쓴다라고 하는 특징을 나타내죠. 표준부하는 우리가 볼트 암페어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몇 볼트 암페어 정도를 쓰느냐라고 하면서 10, 20, 30, 40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0은 공장, 공예당, 사원교회, 극장, 영화관, 연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20은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음식점, 다방, 목욕탕. 자, 사무실, 은행, 3점, 이발소, 미장원은 30, 주택이나 아파트는 40이 됩니다. 자, 주택과 아파트가 40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은 우리가 정의로서 발산되는 빛의 양을 광속이라고 해요. 빛의 세기는 광도, 그 다음에 밝기는 조도, 그 다음 표면의 밝기를 휘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등회로라고 하는 것은 방전등용 안전기부터 방전관까지를 우리가 관등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줄여서 안방 이렇게도 부르게 돼요. 다음에 완전 확산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휘도가 같은 면, 이 전체적으로 빛을 골고루 이렇게 밝은 것이 완전 확산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이 있어요. 전반적인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하는 거. 보통 여러분 거실에 있는 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하는 것이 전반 조명이죠. 국부 조명은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서 조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등기구의 기호로는 형광등은 F, 수은등은 H, 나트륨 등은 N, 메탈 헬라이드 등은 M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등기구 구하는 식 중에서 FEN은 EAD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지수는 H, 높이에요. 그 다음에 방에 가로, 세로 더한 것, 분의 가로, 세로 곱한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2022년 시험을 대비하는 전기 기능사 필기, 요점 정리, 전기 설비편을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잘 공부하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조금 빠르게 이야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 낯설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공부에서 항상 저희 다산 에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한순간 한순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정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제 오셨다면 꼭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하시면 꼭 합격 수기를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의 귀감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합격 수기를 남기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비슷한 환경에서 오늘도 전기 공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께 희망을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뒤에 따라오시는 분의 선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 발걸음이 가벼우면서 또 책임감이 있으면서 저와 함께 하면서 즐겁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 마칠게요.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